네, 반갑습니까? 네, 네, 47쪽부터 가겠습니다. 물권 변동. 네, 총칙은 권리 변동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권법은 물권 변동 이렇게 얘기하고, 채권법은 뭐라 할까요? 똑같겠죠. 뭐 채권 뭐요? 변동이 되겠죠. 총칙 맨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큰 테마가 법률 행위예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뭐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총칙을 이렇게 이해하고, 물권은 뭐로 인한 것? 법률 행위로 인한 무슨 변동? 물권 변동과 뭐야? 법률 행위 아닌 물권 변동 두 가지 있겠죠. 그 186조가 거기 뭐라고 나와 있고요. 186조 있죠? 부동산에 관한 거기 이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지만이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특히 제가 이 기타 때문에, 뭐 때문에? 기타 때문에 잘 모를 때는 자동으로 가라고 가끔 말씀드리죠. 어차피 모를 땐 찍어야 되는 거니까 모를 때는 어디 속에 있을 것이다? 기타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답을 찍으세요. 그래서 기타,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186조가 법률 행위고요. 187조가 뭐예요? 법률 행위 아닌 것. 그걸 또 다른 말은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 그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다음 중 등기를 뭐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분명히 뭐예요? 한 문제 거론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출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공유물 분할이 있습니다. 협의 분할은 등기를 요하는가 요하지 않는가? 협의해서 분할한다는 얘기는 당사자들이 원해서 한다는 얘기죠. 당사자들이 원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법률 행위고,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하는 게 뭐예요? 법률 행위 뭐예요? 아닌 것들 법률 규정에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협의했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한 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가? 구분, 소유, 성립 시점,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찍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뭘 물어보면 멍하지 마시고, 모를 땐 이렇게도 견디자 해가지고 뭐야? 뭐 시험지를 다 알아서 맞히면 뭐 다 합격하죠. 문제는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뭐야? 다음에 추측을 해서 답을 찍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맨 밑에 3번 있죠. 네. 구분 소유 무슨 시점? 성립 시점. 네. 거기 객관적, 물리적 완성이란 말 있습니까? 네. 객관적, 물리적 완성 시점에서 취득하는 것이지, 거기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 또는 등기 되어야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2013년 있지 않습니까? 2013년 그 이전까지는 뭐다? 등록, 등기였었어요. 바뀌었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 3번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1번 신경 쓰셔야 돼요. 원인인 계약 해제와 결과인 물권 변동. 무슨 성? 유인성. 유인성은, 유는 있다는 얘기죠. 그 유인성이라는 그 글자는 있다는 거고요. 이는 뭐죠? 원이라는 얘기예요. 원이 있으면 밑에 뭐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가 되면, 잘못되면 이 결과에 뭐가 있다?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S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성 이게? 유인성. 반대말은 뭘까요? 네, 반대말은 무인성. 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인.
원인 밑에 뭐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잘못돼도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결과는 그대로 동그라미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원인 잘못되면 결과도 X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 등기가 되기 때문에 수익권은 언제 복귀하는 거예요? 자동 복귀. 무인성은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문제 없는 거니까 이 등기는 뭐예요? 일단 유효 등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복귀가 돼요?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해서 이걸 지워서 고쳐야지 넘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인성은 무슨 복귀? 자동 복귀. 그래서 거기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 계약이 퍼펙트 유예했었는데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뭐한다? 회복. 그래서 뭐야? 자동 복귀. 그래서 해제자 들어간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제. 해제. 응? 해제 조건이란 말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두 번째 법정 해제. 무슨 해제? 또 합의 해제가 있죠. 그래서 이 해제가 들어가면 특징이 전부 다 자동 복귀. 뭐가 들어가면? 가족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다. 근데 시험에 패스가 안 되면 돌려달라. 패스가 안 되는 순간 뭐가 된다? 자동 복귀. 또 법정 해제하더라도 뭐 한다? 자동 복귀. 그게 바로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 해제고요. 또 서로 수익권 넘겨줬다가 합의 해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무슨 복귀다? 자동 복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유효 요건 가지고 등기 가지고 이제 거론할 겁니다. 자, 출제 포인트. 멸실된 건물 보존 등기, 신축된 건물 보존 등기로 재활용이 인정되는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국가는 세금 걷는 게 목적이다. 다시 또 건물을 뭐예요? 줬으면 다시 새로운 뭘 만들어서 보존 등기 개설해야지 국가가 충분히 뭘 거둘 수 있다? 세금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인정 범위 있죠. 네. 거기 1번 보시면은 실제의 등기 원인과 상한 등기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하다? 유효.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증여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뭐 했다? 등기 원인으로 등기했죠. 그죠? 요거 가지고 나왔던 것이 뭐죠? 총칙에서 써보세요. 왼쪽에다가 증여 숨기고 밑에다가 매매 가장 밑에다가 등기. 왼쪽에다 쓰세요. 왼쪽에다가 뭐 숨기고? 증여 숨기고 그다음 뭐 했다? 매매 가장했다. 그래서 뭐 했다? 등기했다. 그래서 각각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증여 숨기고 매매로 뭐 해서 가장해서 등기했다. 증여는 유효라고 보죠. 은닉행위가 떠올라야 되고요. 매매는 가짜니까 무효. 등기 효력은 등기. 등기는 유효 등기다. 이게 결정돼야지 그 밑에 제3자가 뭐라 할지라도 아니 제3자가 뭐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가 나올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네? 방패. 아셨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놓는 게 좋아요. 뭐 실제 관계 부합해서 유효하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 등기가 뭐 한 거니까 유효한 거니까 건너간 누구도 제3자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유효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격려된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네, 실체 관계에 부합하죠. 또 세 번째 중간 생략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네, 그러니까 매수인이 직접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때는 소유권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만 그 권리 추정력은 깨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 등기 있죠. 등기가 위조됐다는 게 아니고 신청 서류 중에 위조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실제 관계 뭐하면 부합하면 등기는 뭐하다? 유효. 자, 다섯 번째 중간 생략형 명신탁. 누가 소유자입니까?
네? 중간 생략형은 누가 매수인 되는 경우가 중간 생략형입니까? 신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신탁자가 매수인 자격으로 계약했을 때 그게 무슨 역이다? 중생략.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럼 수탁자 등기는 무효 등기죠. 근데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소유권을 그냥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 관계 뭐하다? 부합해서 뭐하다? 유효하다. 그것도 중생략 또 나왔네요. 항상 뭐 하다 보면 항상 뭐 나와요. 항상 하나씩. 명의신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갑이 병의 토지를 뭐 하는데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매매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등기를 넘겨받으면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내 대신 등기해 줄 사람을 찾아서 무슨 신탁을 하고요? 명의신탁하고 또 다시 부탁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죠. 이게 뭐다? 중생형 명의신탁. 그럼 여기서 각각 서로 따져보세요. 매매는 뭐하다? 명의신탁은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해지 안 되죠. 자, 물권 변동, 유효, 무효. 물권 변동,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네, 이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아시세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갑이 병한테 다시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 계약이 마음으로. 그럼 갑이 병한테 등기해달라 그러면 병이 반응 안 합니다. 왜? 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다시 또 등기해달라면 병이 뭐라고 그래요? 나 자꾸 귀찮게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갑이 어떻게 돼요? 병에 등청을 뭐 해서? 대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대위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바로 오는 게 대위가 아니에요. 대위 청구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럼 절차 몇 번 밟아야 돼요? 2번 밟아야 됩니다. 아주 귀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다시 협상합니다. 이 등기 2번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한 개의 등기 비용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냥 넘겨주라. 그 을이 뭐야? 그때서야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효, 무효? 유효죠. 왜? 얘가 끝까지 거부하면 뭐해서? 대위에서 가져갈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는 것은 뭐야? 어차피 실체관계 뭐하기 때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등기 뭐하다?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등기 다 이렇게 넘겨주는 것들 있죠. 다 유효해요. 이전형에서도 수탁자가 넘겨주는 것도 뭐하다? 유효. 어차피 누가 소유자니까? 신탁자니까. 이것도 원래 뭡니까? 소유자는 누구예요? 얘지만 얘가 다시 등기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위에서 가니까 뭐야? 실체관계 뭐함으로? 부합함으로 유효. 계약형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계약형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해서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무슨 신탁이요? 자, 밑으로 가는 거죠, 이건. 누가 계약하는 거죠? 수탁자가. 그러면 이 등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얘한테 넘어갔을 때 이 매도인이 뭐다? 선이에요. 자, 매도인 선이면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네? 유효? 유효, 무효?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관계없어요. 명의신탁 무조건 무효야. 아시세요? 이 물권 변동이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 갑이 부당이득 받는 건 뭘까? 부당이득은 처음 전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끝까지 안 넘겨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을이 그냥 뭐예요? 등기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유효, 무효?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건 유효해요. 그때 뭐냐면 대물변제. 뭐 대신에?
돈 대신에 토지로 줬다. 무슨 변제? 대물 변제. 그러니까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계약형이든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등기 넘겨주면 다 유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무슨 형? 중생형. 가서 명신탁 종류 3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네. 맨 밑에 4번. 무효 등기 유형 있죠? 그게 맨 꼭대기 출제 포인트 해설해 놓은 거예요. 멸실된 건물 보존 등기 재활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49페이지 갑니다.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 하면 옆에 제목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중생 등기에 비교되는 용어. 네, 이중 매매. 무슨 매매? 네. 그러니까 이중 매매하고 중생 등기가 왜 비교가 될까?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면 뭐예요? 적극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 그 총칙에서 나옵니다. 그 이중 매매 가서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근데 거꾸로 을이 병한테 팔고 을 등기 생략하고 가게 되면 무슨 등기? 중생 등기. 그럼 무슨 지역? 허가 지역 중생 등기. 그러면 이중 매매, 적극 가담 한 문제. 그 다음에 허가 지역 자체가 한 문제. 그 다음에 중생 등기가 한 문제. 그럼 몇 문제예요? 그 3문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책에 있는 이론은 뭐한다? 자꾸 읽으세요. 시험에 나올 것을 매일 읽는 사람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가지고 매일 끙끙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장판지 이런 문제들은 거의 한 80점을 목표로 했을 때 풀 때 가치가 있어요. 몇 점 목표로 해가지고? 그럼 어느 때 풀어요? 그 장판지는 10월 달에 풀고, 지금은 거기 장판지 전념하지 마시고 뭐한다? 기본 개념을 익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래서 이중 매매는 총칙에 있어요? 물건에 있어요? 채권에 있어요? 이중 매매는 어디 있어요? 총칙 어디? 능는, 당통, 작사, 확가, 적타 어디 있었어요? 그 타당성 영역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그 옆에 적법성 있었잖아요. 적법성. 하나는 적법성은 뭐다? 타당성. 네. 자, 출제 포인트. 중생등기 주기로 합의 후 갑과 을의 매매대금 인상 약정했다. 갑은 인상분 미지급 이후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그 먼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합의가 있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갑을에서 갑병으로 바뀝니까? 여전히 갑을입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갑을 매매계약했죠. 을병 뭐 했어요? 매매계약했죠.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저는 합의했어. 등기를 누구한테 주기로? 갑이 병한테.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갑을에서 갑병으로 바뀌었다? 갑을에서 갑병으로 바뀌었다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없다는 얘기죠. 바뀌었으면. 근데 당사자는 여전히 누구라면? 을이라면 을의 등청은 여전히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하는 거 갑이 인정하겠다는 취지지 당사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그 합의를 한 다음에 다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대금을 뭐 했어요? 인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이 그 인상분 대금을 안 주면 갑은 을한테 등기 협력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협력 거절을 가지고 누구한테도? 병한테 가서도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있다는 얘기야. 단 병 입장에서는 억울한 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약속을 했으면 뭐예요? 약속대로 지켜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법은 뭡니까? 갑의 당사자는 누가 아니고? 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을이 돈 안 주면 등기 못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게 판례 태도야. 이해하셨습니까?
당사자가 갑을해서 갑병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출제 포인트 2.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전원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중생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뭐 말이 안 되지. 전원 뭐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뭐 한다? 중생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때 어떻게 한다? 대위 청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대위하는 거예요? 예? 갑을 매매했었어요. 자, 등청 주고요, 살아요? 살죠? 을, 병,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러면 전원 합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원 합의. 갑을 예스를 해야 됩니다. 아시세요? 또 을, 병 뭐다? 예스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갑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갑, 병 간에도 예스가 있어야지 이게 전원 합의입니다. 아시세요? 이렇게 전원 뭐가 있었다 한다면 전원 합의 있으니까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아시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뭐 하게 되면 안 되면 뭐 할 수 없다? 직접 한다고 어떻게 한다? 대위. 대위가 또 어떻게 들어가죠? 이렇게 등청을 대위해서 청구해서 이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대위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오게 되면 세금을 못 걷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세금 한번 걷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세금 한번 두 번 걷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출제 포인트 2개. 자, 직접과 뭐다? 대위. 자, 1번 유효성 밑에 보면 1번은 가로 열고 유효고 가로 2번은 무효죠. 네? 그게 바로 무슨 차이예요? 1번은 무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지역이 아닐 때는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그 규정을 무슨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 지역 아닌 곳에 무슨 등기는 중생 등기는 뭐로 보겠다? 유효로 보겠다는 얘기고 허가 지역에서 중생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갑을 허가 빼먹고 을병 허가를 빼먹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걸 굳이 하면 이건 무슨 규정이다? 강행법규인데 무슨 규정이고 단속 규정이고 이건 무슨 규정이고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게 결국 무슨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적법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허가지역 중생 등기할 때 적극가담 이중매매. 그래서 적극가담 이중매매 강행법규 무효다 그러면 틀려요. 가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강행법규 무효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야. 왜? 강행법규 할 때 법이 뭐예요? 적법성이란 말이에요.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어디야? 타당성 무효지 어디 무효가 아니다. 적법성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서 중생 등기하고 뭐예요? 이중매매는 기본서 또는 요약집 찾으셔가지고 그 원판 지문을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로 2번 최종 매수인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에서 동그라미 3번이 가장 핵심이에요. 중간 매수인의 무슨지? 법적 지위.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더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 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해서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하거나 소멸된다거나 최종 양도인의 중간 매수인이 된 소유권 이전 등이 뭐 돼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당연히 뭐예요? 합의 후 뭐하노?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분 약정 가지고 매수인이 안 주면 항변권 가지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4번은 3번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다음 50페이지 갑니다.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 원인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키워드는 이전이에요. 이전. 자, 이 이전 등기에 비교된 게 뭐냐면 말소. 뭐라고요? 자,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진정한 소유자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대신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그러니까 뭐하고 무슨 차이점? 말소와 이전. 그러면 갑 등기를 을이 위조했으면 갑은 을한테 뭐야? 말소 해도 좋고 진정 명의 회복 뭐야? 이전해도 좋아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번 건너갔을 때 갑의 등기를 을이 위조해서 병 전까지 갔을 때 그러면 말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소, 병말소, 을말소, 말소 시간 다 가잖아. 그러니까 정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이전. 그럼 어느 게 편한 거예요? 이게 편법이에요. 이게 편법. 근데 이건 무슨 권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여기 볼게요. 여기 무슨 령? 여기 중생령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전령에서 무슨 령에서? 이전령에서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확실해요? 왜요? 물권 변동이 뭐니까?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을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무슨 자? 중생령에서 병은 을한테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소유자가 누구냐고, 소유자가. 아니, 물권 변동이 무효라며. 그 색깔까지 칠해놨구만. 여기 누가 소유자라고.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무효 등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중생령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죠. 무슨 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장 매매 볼게요. 무슨 매매요? 둘이 짜고 했어요. 가장 매매. 을이 등기 갔어요. 가장 매매는 유효, 무효? 응? 이제 대답하기도 무섭죠, 이제. 예? 무효. 둘이 뭐 했으니까? 짰으니까.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가져올 수도 있고 뭐다?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중매매 했습니다. 무슨 매매요? 이중매매 했어요. 이중매매 했습니다. 병이 적극 가담했어요. 그럼 무효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있을까? 네? 왜 없어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가 들어가려면 진정, 명예 들어가려면 무슨 자여야 돼?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이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닐 때는 이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계약형에서도 갑이 을한테 진정, 명예 들어갈 수 있어요? 갑이 을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누가 소유자니까. 을 소유니까 하면 안 되지. 응용하는 거는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은 무슨 자일 때? 소유자일 때. 그럼 이건 소유권 기초라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응? 물권적 청구권이죠. 왜? 소유권이니까.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영위 물권이 아니니까. 점소유질죠. 용의 물건이 아니니까 뭐다?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7번 갑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누구? 매수인 질.
이걸 미등기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을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출제 포인트.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인한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지가 팔아먹고 미등기 매수인한테 자신이 무슨 자니까? 소유자니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죠. 대신 뭐는 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없고 뭐만 있다?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갑은 을한테 만약에 을이 몇 조를 던지면 소유물 무슨 청구권 던지면 반환 청구권이 들어왔을 때 을이 뭐 할 권리가 있어야지?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이쪽에서 뭐 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등기 매수인은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 대표 소유권 없지만 을은 그래도 뭐 할 권리가 있다는 거. 점유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걸 본다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도 뭐 할 권리는 있어요?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는데 이 점유할 권리를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한테 소유물 반환이 들어오게 되면 점유할 권리가 바로 뭐다?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또 을이 또 병한테 또 여러분들 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똑같이 이 사람도 뭐가 없고 소유권 없고 이거 없는데 얘가 얘한테 또 뭘 던지면 저걸 던지면 이 병은 이자에 점유할 권리를 뭐 했기 때문에 취득했기 때문에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무슨 권은 없지만 소유권 없지만 뭐 할 권리가 있다는 것.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기 안 하면 무조건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그럼 이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였더라? 정상 코스 첫 번째. 매매계약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여의치가 않으면 점유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등기 청구권이 나옵니다. 무슨 권? 자, 맨 밑에 등청 소멸시효 해가지고 1. 매수인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뭐 받아서 인도받아서 뭐 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을 때는 권리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청은 소멸시효에 뭐 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나아가 매수인이 목적물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뭐 해줬다? 승계해줬습니다. 상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재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을의 점유가 상실이 아니고 승계이기 때문에 역시 등청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를 때 등청 죽었는가 살았는가 묻거들라 살리고 살린다. 그렇게 등청을 정리해 주세요. 등청은 죽이지 말고 뭐 한다? 살린다. 자, 가로 3번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이것도 스토리 어떻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 뭐예요? 매매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점유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뭐 하는 것? 등기. 그러면 이건 법률 규정이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돼요?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1. 부동산, 점유, 취득, 시현, 물권 취득은 187조의 예외로서 등기를 하여 효력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청은 뭐다? 채권자. 채권은 청구권이지만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뭐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는 동안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점유자가 점유를 뭐하면? 상실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됐어? 진행해서 10년간 소유권 이전 등본을 뭐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겠죠. 이걸 또 어떻게 냅니까? 점유 상실되면 즉각 등청 죽는다. 또 이렇게 낸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등청 뭐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고 뭐 한다? 살리고 살린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제목은 어디다 붙여 먹어도 됐었다? 미등기 뭐예요? 매수인. 그러면 그림이 하나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갑하고 을하고 해서 을이 지금 뭐예요? 매매해서 을이 뭐 하지 않았을 때? 등기를 안 했을 때. 그죠? 을이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매매 계약에 뭐 가지고? 네? 뭐 가지고? 등기, 청구권 가지고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네? 점유했으니까 무슨 시효 가지고? 네. 취득 시효 가지고 뭐요? 등기, 청구 가지고 뭐 하는 거? 등기. 그러면 이쪽은 법률행위 취득이고요. 이건 뭐요? 법률 규정 취득이죠. 등기하게 되면 이쪽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쪽도 소유권을 뭐 하죠? 취득하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승계 취득이야. 네? 이거는 원시 취득이란 말이야. 무슨 취득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매매 계약에 뭐 가지고? 등청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던지게 되면 이쪽에서 궁수형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 등청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매매계 등청은 뭐예요? 무슨 청구권? 네? 채권적, 물권적. 그러니까 매매 등청은 뭐다? 네, 채권적 청구권. 뭐의 대상이 되지만?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 뭐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청 뭐 하지 마세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만약에 미등기 상태에서 이렇게 팔게 되면 제목이 뭐가 나온다? 네? 적극 가담 뭐가 나온다? 이중 매매가 나오죠. 적극 가담이 아닐 때는 이 계약은 뭐하다? 이 계약은 유효라고 돼 있었죠. 그죠?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때 무효는 어디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이 아니고 이건 어느 영역이다? 타당성 소속이다.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중 매매가 만약에 유효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갑은 누구한테 공격해야 돼요? 을한테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네? 채무, 불량 들어갔어. 지체불능이요. 네? 이행불능 들어갔어. 최고 없이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뭐하고? 원상회복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중매매에서. 또 이중매매가 논의가 되려면 적어도 중도금 지급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지급이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두 번 팔아도요. 해약금 해제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중매매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중매매가 나오고 거꾸로 또 을이 또 누구한테 팔면 무슨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지역? 허가지역 무슨 등기? 중생 등기 나오잖아요. 허가지역이 아니면 뭐고? 유효고. 허가지역이면 무효. 이건 어디? 적법성. 이쪽이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저쪽은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 또 허가지역 자체 가가지고 허가지역도 뭐야? 몇 번이므로? 불확정. 무효 상태에 들어가서 허가 떨어지면 몇 번 되고 허가 안 되면 뭐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니까 이제 가등기 나왔네요. 52페이지. 무슨 등기요?
가등기 반대말은? 가등기 왜 합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것만 항상 얘기하지 그 가등기 그 위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 돼. 가등기 왜 해요? 이중매매 꼴 안 보려고. 무슨 매매요? 이거 이중매매를 뭐야 이거? 이중매 꼴을 갖다가 묶기 위해서 뭐 하는 거 하는 게 뭐야? 가등기. 아셨어요? 네, 가등기 하면 자 거기 봅시다. 출제 포인트.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본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 존재가 추정될까요? 안 될까요? 추정 안 됩니다. 그럼 본 등기 원인은 추정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 체킹하시면 돼요. 본 등기 후 뭐다? 효력. 거기 1, 2번 있죠. 본 등기 무슨 효력이 있어요? 순위 보전. 간단하죠? 가등기 하면 순위가 기재가 되죠.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죠. 그럼 본등기 순위는 그 가등기 순위로 뭐 한다? 소급한다. 근데 2번에 뭐라고 됐습니까? 무슨 변동?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요? 본등기 그때부터죠. 그래서 가등기부터 본등기 할 때까지 나오는 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을 그 긴 문장 4줄짜리 있잖아요. 이걸 왼쪽에다가 또는 밑에다가 최대로 압축할게요. 순위만 소급. 뭐만 소급? 그럼 원래 가등기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본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예요? 그 본등기 그때부터잖아요. 따라서 가등기 본등기 할 때까지 과실은 뭐 할 바가 아니다. 관여할 바가 아니다. 다음 우측에 기타에 3번 있을 거예요. 53페이지 기타에 3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등청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가 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은 채권적이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 보전에서 가등기가 경된 후 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뭐 해야지만이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뭐요? 말소한다고 약정한 것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각자 원상회복 의무가 무슨 관계? 동생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지 그것만으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담보가등기 나왔네요. 담보가등기는 출발이 뭐죠? 담보가등기 출발 먼저 소비대차, 폭리, 등기, 등록일 때 쓰는 게 담보가등기야. 왼쪽에 써보세요. 뭐라고요? 소비대차, 밑에다가 폭리, 밑에다가 등기, 등록. 담보가등기, 가담법을 정하려면 어디서 출발한다? 소비대차에서 출발해서 폭리가 있고 등기, 등록이야. 지금 채권자 폭리 얘기가 아니죠. 담보가등기 유용한다는 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가등기는 가서 여러분들이 읽는 것만큼 마실 수 있는 것이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53페이지에 등기의 추정력이 있습니다. 반대말은 뭘까? 네? 네. 점유 추정력이죠. 자, 부동산 점유자, 소유자라고 추정하면 됩니까? 부동산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하면 됩니까? 그럼 부동산은 어디다가? 등기된 자한테 본권이 따로 수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수용은 동산이 아니고 어디다? 부동산 써먹고 점유 추정력은 어디다 써먹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추정력 가지고. 자, 54페이지. 자, 3번에 A, B 있죠.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이상 일단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죠. 절차 원인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뭐요?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럼 여기 이전 등기는 두 가지 비교가 됩니다. 뭐하고? 아까 있었죠. 가등기 원인은 뭐가 되지 않는데? 추정되지 않는데 본등기 원인 추정된다. 그럼 이전 등기가 본등기거든요. 그 비번을 가지고 비번은 비교될 게 뭐냐면 가등기랑 비교가 될 수 있고요. 가등기 원인은 아까 추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무슨 등기는?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라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 등기니까. 또 이전 등기에 비교가 되는 것은 또 뭐냐면 보전 등기야. 무슨 등기요? 무슨 등기요? 보전 등기. 자, 그래서 4번의 밑에 보면 1번에 A 있죠. 네? 뭐라고 됐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 명의인에게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전되어 있다는 사실, 원시 취득에 관해서만 뭐가 있고 추정력이 있고 기타 사실, 특히 무슨 사실은 권리변동 사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되는 거야. 어디랑? 그 왜 B번이랑. 왜 B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 보전 등기 비교되는 거. 뭐 그럼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신축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무슨 등기를 만들어서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느냐 묻는 거예요. 이전 등기하게 된 매매 원인이 기재가 돼야 안 돼요. 뭐가 돼 있으면?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하게 된 추정된다 그런 얘기죠. 추정되면 누구를 보호막 쳐요? 을을 보호막 치면 되잖아요. 뭐 생각나요?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누가? 갑이 이 매매가 정상 아니면 입증해야 돼요. 뭐가 되므로? 추정되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갑이 건물을 뭐 했는데 신축했어. 근데 여기 뭐 했어요? 지금 매매했는데 갑이 무슨 등기를 해서 보전 등기를 해서 얘한테 무슨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갑 보전 등기를 뭐 하고 얘를 생략하고 사신 분이 만약에 뭐 했다면 보전 등기했다면 이 매매는 이 등기부에 기재가 될까 안 될까? 절대 기재될 수가 없죠. 원시 취득하는데 이게 기재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가 뭐가 안 돼 있으면 뭐 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걸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맨 밑에 A. 소유권 보전 등기는 소유권이 보전됐다는 사실만 뭐가 되고 추정력 있고 거기 기타 사실 특히 권리 변동 사실은 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맨 꼭대기 B가 비교가 되죠. 이전 등기는 그 원인이 기재가 되니까 뭐가 되지만 추정되지만 보전 등기했는데 만약에 매매는 기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에서 기억해 두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측에 5번에 1번 55페이지 5번에 1번 뭐 있습니까? 점유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겠죠. 부동산은 공시가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이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을 쓰면 안 되고 무슨 추정력? 등기, 추정력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등기 추정력, 점유 추정력은 부동산, 동산 가지고 하는 얘기죠. 등기 추정력과 점유 추정력은 뭐야? 부동산, 동산 하는 거죠. 그럼 등기 추정력 들어가도 가등기 원인은 뭐가 되지 않고 본등기 원인은 비교되고 이전 등기하게 되면 매매가 기재가 되겠지. 근데 이전 등기하지 않고 산 사람은 무슨 등기하게 되면 그럼 뭐 되지 않을 것이다. 추정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쪽으로 기억해 주세요. 네, 됐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